예, 안녕하십니까.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4차 혁명과 전기공학에 대해서 답 없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그 다음에 이런 뭐 정보 전달 매체에서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4차 산업이라고도 하고 뭐 4차 혁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어원의 정의는 실제 이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VR이나 이제 가상현실이나 ICT, 이제 통신기술,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융합해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사람의 이제 편리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또는 4차 혁명을 얘기하면은 A, B, C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A, B, C가 뭘까요? 뭐 4차 혁명하면서 A, B, C를 좀 알아야 한다,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A, B, C는 뭐냐면요. A는 앞머리로 AI, AI를 이야기하고, B는 빅데이터, C는 컨버전스, 갖고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AI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얘기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이고, B는 빅데이터고, C는 융합입니다. 융합.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A, B, C 중에서 어떤 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뭐 제가 이제 정의를 잘못 내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공학도로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인공지능, AI 같은 게 인공지능 뭐 컴퓨터가 할 거고, 우리 알파고가 예전에 이세돌이랑 이제 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AI의 모범 사례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실 적에 단순하게 내리실 건 아니고, 뭐 그냥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유튜브와 인터넷, 블로그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데이터화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화해서 이제 누적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티맵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원내비를 쓴다던가 할 때 보면은 음성 지원으로 음성을 하면은 위치를 찾지 않습니까? 그 기반은 뭡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죠.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한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장이든 뭐 누구든 가게 이름을 등록됐으면 그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이제 검색하게 되는 거죠. 이름과 상호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3세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을 하게 되면 이제 전산센터에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산센터가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막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져 있죠.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이 다 어디로 저장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 전산센터에
엄청난 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데이터들이 매일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블로그를 할 거고 누군가는 매일 기사를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AI와 인공지능과 이제 그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C는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은 뭐냐면요, 유일하게 A, B, C 중에서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융합밖에 없는 거예요. 융합. 어떤 거를 이제 융합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IoT, 이제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도 이제 공기업에 이제 지시를 해서 IoT를 적용하는 기술들을 시스템에 적용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갑자기 몇십 년씩 운영해온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기반의 3세대 그 시스템을 이제 4차 혁명을 맞아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들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 IoT는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 해갖고 사물 인터넷의 줄임말입니다. IoT를 이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으로 띵인데 이거를 이제 IoT로 우리가 이제 줄여서 IoT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해가는 상황에 이제 전기 공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4차 혁명을 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요즘은 이제 진짜 그 삼성의료원에서도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이 약을 제조를 해요. 실제 제조를 하는 로봇 약사들이 지금 도입이 돼서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의사 대신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무인 편의점에서 그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도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단순한 업무들은 이제 로봇이 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4차 혁명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인가는 이제 변해갈 겁니다. 이게 뭐 1, 2년 안에 변하진 않을 거지만은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좀 드시는 분들, 아니면 저같이 이제 중년의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사실 둔감해요. 에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 에이, 그냥 뭐 바뀌면 바뀌는 거고,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4차 혁명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좀 받으러 가는 적이 좀 있어요. 뭐 듣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장이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나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번 또 보수적인 생각을 진보적인 생각이 아닌 보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전기는 뭐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아니면 뭐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통신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RS-23이나 RS-485를 묶어가지고 직렬로 이제 통신을 했던 거를 병렬로 여러 대를 묶어서 이제 통신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스카다. 이런 것들로 해놔서 그냥 이제 점검원이나 운전원의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전산화를 해서 로깅이 돼 있는 것들을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뽑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략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정도였었던 거죠. 근데 IoT 사물 인터넷이 우리 전기 쪽에 적용되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거예요. 융합. 누군가는 기업이나 어떤 이제 벤처기업 사장은 전기 쪽에 이런 시스템들을 넣기 위해 지금도 연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받으면서 우리 전기 쪽에서 우리 공학도들이 융합을 시킬 수, 왜냐면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이 시킬 수도 있지만요, 이게 공학도들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학도들이 사실 학자들이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를 아는 사람이 편리성을 위해서 융합을 하는 거지, 이게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그 연구 과제를 기업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운전 시운전을 하고 이제 상업화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제 실무에 도입돼서 한번 어떤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한번 운전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적용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보통 그런 프로시저를 가지고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도 이제 지금 가정에는 지금 적용돼 가고 있죠.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유비쿼터스를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바꾸고 있고, 가전제품들도 이제 사물 인터넷화 돼 가고 있어요. 모든 집에 있는 제어들을 융합한 거죠. 보일러와 TV와 냉장고와 전기밥솥과 그 다음에 전등과 공조 냉동 설비 HVAC와 다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시스템에 연결돼 있으면은, 야, 냉장고 영하 5도로 낮춰, 그러면은 영하 3도였던 게 이제 5도로 예 낮추겠습니다 하고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편리해 가고 있어요. 편해지고 있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없어지는 일자리와 다시 생기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트렌드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다른 일자리를 찾으셔도 되겠지만은 전기공학도로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될 거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서 전기 기술자로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쯤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우리 연구 학자들이 많은 대덕 연구단지나 아니면 큰 대학에서는 벌써 4차 혁명 관련돼서 막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있으면은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제 우리 전기는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이 4차 혁명이 이제 계속 이제 변화를 추구할 거고, 이제 융합을 해갈 거고, 인공지능화 해갈 거고, 로봇을 도입해서 단순 일들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가보면은 그 로봇 있죠. 위치해주고 안내하는 그 귀여운 로봇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지가 막 사람 피해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대신할 가능성들이 많아져요. 꼭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형태를 생산 공장 라인에 가면 다른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전기는 우리가 발생에 구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은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4차혁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기공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막 너무 막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우리 스위치기아, 그러니까 뭐 특고합반이나 고합반 아니면 저합반에 가서 우리가 전력량이랑 전류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적는 거는 단순 업무지만은 이상이 이 판넬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 뇌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류가 5A 이상이 되면은 알람이고 6A 이상이 되면 트립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체크했을 적에 야 이거 그 상별 전류를 A상, B상, C상 전류를 체크했을 적에 이거 문제가 있네. A, B, C상이 평형이 돼야 되는데 평형이 안 돼 있고 어떤 한쪽만 치우쳐 있어. 그 한쪽은 한 상은 아예 제로로 떠 있고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기계는 만약에 기계가 한다면은 단순 기계가 한다면 인공지능이 없는 기계가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못 하겠죠. 하지만 인터넷에 어떤 셋 포인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계가 가서 그것까지도 판단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업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송을 하는 거죠. 다 돌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있는 이제 값들을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어지겠죠. 기계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기계는 사람처럼 아프지 않고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는 우리 노임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비용은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토요일 일요일이고 막 돌려도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사람들이 하면은 계속 연달아 360일 돌린다고 하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연차도 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하는 이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돼야 된다면 뭐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지금 뭐 하겠다고 하고 축을 지금 4차혁명 축을 가지고 가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뭔가는 이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 그렇게 뭐 측정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좀 이게 고급 변전소나 고급 발전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든 계측값을 CT나 PT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릴레이가 이제 디지털 릴레이가 보통 우리가 IED라고 합니다. IED 디지털 릴레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제어실로 보내주죠. 그거를 이제 감시하는 게 이제 우리가 ECMS라고 하죠. ECMS에서 정보를 다 릴레이에 있는 정보를 ECMS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판독을 할 수 있고 알람인지 트립인지 이게 모니터로 뜨죠.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감시자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운전원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조그만 변전소 같으면 우리가 직접 검측을 해야 되지만 자동화가 되어 있는 변전소는 우리가 값을 읽어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고 릴리즈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릴리즈를 시켜주고 알람이고 이건 중요 알람인지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셧다운이 될 거다 시설이.
그런 거 판단하는 거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죠. 운전원들 아니면 점검원들 아니면 조작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기 전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판단하는 거를 인공지능 로봇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판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인공지능 로봇이 암만 발달이 돼도 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제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 관리자도 법원에 있는 모든 법령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빅데이터에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검색을 해서 어떤 사례나 판례를 보고서 판단하는 판사 로봇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직은 도입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판결한 게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런 판결을 사람이 판결한 거랑 기계가 판결한 거랑 어떤 게 더 신뢰를 하겠냐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거보다 기계가 한 게 더 신뢰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지금 완벽하기 위해서 변해가고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의 연계점을 찾는다면은 전기공학은 에서 유일하게 못할 일은 뭔가, 뭐 제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고 제가 하는 모든 정보를,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기계한테 넣어놓고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 유일하게 전기 분야에서 못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네? 한번 말해보세요. 유일하게 못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운전은 뭐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지금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네? 거의 반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거의 자율주행화 돼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것 같아요? 저는 시공이라고 생각해요. 시공 분야는 기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자재가 심플하게 되거나 표준화가 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전기공정은 뭐 발전소 전기공정이나 뭐 변전소 전기공정이나 아니면 뭐 전기공정은 뭐 전력 케이블 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으로 가나 송전술로 가나 할 적에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공정 중에서 뭐 발전소 같은 경우 여러 공정이 집합체입니다. 피해가야 되기도 하고 배선은 설계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건축물의 전기 설계와는 뭐 몇십 배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 이런 전기 설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빌딩은 뭐 통신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 자탐이나 파이어 파이팅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조 설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일러, 냉난방 할 수 있는 보일러, 그 정도죠 사실. 근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스케일이에요. 해보시면은, 야, 저는 뭐 건축 전기 설계도 해보고 변전소 설계도 해보고 뭐 발전소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려운 스킬이 들어가고 고민도 많이 하고 흰머리 많이 납니다. 그런 복잡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기계가 한다? 인공지능이 한다? 저는 암만 기술이 발달이 되더라도 그런 공정을 사람은 막 틈에 들어가서 전선도 빼고 풀링도 하는데 기계가 트랜스포머처럼 변해가면서 풀링하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엔지니어보다는 테크니션,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4차 혁명이 나오면 없어지는 일자리와 막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자리가 막 생존하는데요. 거기서 뭐 전기 엔지니어,
이제 전기 설계 엔지니어는 이제 살아남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봤을 때 전기 설계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이 좀 봐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뭐 케이블 스케줄을 짠다던가 뭐 커넥션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은 어떤 정보를 입력해놓고 기계 보고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값들을 입력해놓고요. 뭐 전류값을 주고 전압을 주면은 케이블 사이징도 이제 볼테이지 드롭을 계산을 해서 임피던스, 케이블의 거리당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볼테이지 드롭을 계산하고 사이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시공은 뭐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간 시공은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전주 이런 거 타가지고 막 앉아갖고 커넥션 해야 되고, 이거를 기계가 소화를 해낼까요? 약 이렇게 조제하는 거야. 이거 갖고 빼가지고 열고 빼서 넣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전기는 막 관절에 여러 가지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관절에 여러 가지, 몸도 막 움츠렸다가 기었다가 굽혔다가, 그 다음에 틈을 또 우리가 사람이 타고 넘어갔다가, 전선을 가지고서 풀링할 적에 야 땡겨 라고 하고 몇 사람이 막 땡기는 일들을 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뭐 평 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연결, 이게 불가능하죠. 전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 쪽은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이제 보조 도구들은 변화가 있지만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에는 저는 아직까지 거기는 변화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잘 정립해 보시고요. 구매 이런 거 기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뭐 기준 맞는 것들 딱 정렬하고, 그 중에서 금액 낮은 거로 발주 딱 뿅 나가는 거,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들면 대박 나겠죠. 자동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 한 거를 금액 형점도 안 해요. 그냥 업체에서, 제조사에서 준 업체 최저 미니멈 값만 딱 받아놓고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기술 충족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차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좀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뭐 1, 2년 안에 확 바뀌고 모든 변화가 갑자기 확 달라지고 있진 않겠지만은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빠르게는 5년 단위로, 늦게는 10년 단위로 끊으면은 변화되는 게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핸드폰 보세요.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막 1990년도 후반에는 핸드폰 크기가 이만했어요. 시커먼 거 이거 들고 막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폴더폰 나왔고, 스타렉스인가 그 폴더폰 모토로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었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깍두기 폰 조그마한 거 A100인가 뭐 그 깍두기 폰 나와서 저도 그거 썼었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는 회사에서 뭐 이제 카메라를 도입한 핸드폰을 처음 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16화음 벨소리가 띠디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였었죠. 획기적인 거였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 칼라 카메라에 칼라폰에 막 화음이 막 이제 우리 MP3 음악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화음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제 뭐 인터넷도 연결되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죠. 스마트폰은 2000년도 저기 중반 정도에 나왔었죠. 근데 중반인데 지금 이렇게 기술이 터치 기술서부터 이게 많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차 혁명, 세차 혁명 중에 ABC를 기억을 하세요. ABC 중에 AI, A는 AI, B는 빅데이터, C는
그 컨버전스 융합,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 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의 일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런 정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기술이. 그런 이제 융합을 하고, 이제 사람과의 이 단순 영상이 아닌 사람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정보를 우리가 다양하게 접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4차 혁명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단점도 물론 있죠. 일자리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상경계열 보고 공과계열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급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트렌드도 읽으시면서 좀 다니셔야 돼요. 그냥 뭐 5년, 뭐 10년, 15년 나는 정년 그냥 보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이제 손가락 빨겠죠. 그래서 좀 전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틈에서 여러분들께서 살아남을 뭔가 이제 변화에 이제 주도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4차 혁명에 대해서 전기공학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전기공학은 바뀔까?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뭐 저한테도 말해주셔도 좋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셔도 돼요. 그런 게 하나의 정보가 되면, 이제 정보가 모아지면은 그런 정보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전기의 이제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의견이 나오면 그런 의견들이 뭐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뭐 대기업에 있는 제조사나 아니면 입시사나 이런데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차 혁명과 전기공학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제 전기도 이제 인터넷,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전기 쪽의 시공 업무만큼은 이제 쉽지 않겠다. 견적 뽑고 이러는 것들은 기계 할 수 있겠죠. 뭐 견적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그거 그냥 뭐 돈 넣고 면적 넣고 뭐 딱 하면 쫙 나온다. 뭐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다. 4차 혁명이 우리 전기 쪽에 어떤 걸 줄까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다니세요. 틈만 나면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 제가 사실 이 4차 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제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이제 6학년이었는데 이제 수학 영재를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졸업하면서 이제 그 전에 듣기는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감이 4차 혁명 하면서 뭐 교실도 뭐 IoT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야 이거 뭐야, 신도시 저기 새로 짓는 데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더라. 그래서 귀가 이제 그때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A, B, 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식에 수료식 때 들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막 그런 거 인터넷 찾아서 뭐 이런 거는, 근데 아직 뭐 용어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아직 뭐 AI밖에 전 잘 모르겠어요. 융합? 뭐 핵융합? 뭐 그러니까 그것도 융합이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자극을 준 게 뭐였었냐면은, 제 아들이 이제 그 대학교의 영재교육원을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입학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모도 초청해서 오후에는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제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특강하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서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는 거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름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정말 2시간이 빨리 갈 정도로 되게 재미나게 그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게 알려주는데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4차 혁명을 관심을 가졌고 늘어나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인간들이 사람들이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그거 보면 겁날 정도로 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준비 잘 하시고 제가 전기 시공 쪽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4차 혁명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시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공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이제 저희들 고참이죠. 중년 이상 제 나이도 없어요. 다 저기 50, 60 이런 되신 분들이 전기공사 작업을 하고 있고 방학 기간 정도 되면은 알바생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자리가 창창한데 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공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제 그런데 있으라고 나라에서 자격증도 기능사 자격증도 의무 검정을 통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전기 엔지니어로 가면 전기 엔지니어로 밖에 못 올라가고 전기 테크니션으로 가면 전기 테크니션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거죠. 이거는 제 여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좀 나쁜 걸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교육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일에는 제가 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해도 괜찮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가다판에서 전기공사 실제 배관 배선 작업을 텍스보드 위에서 채널 프레임 밟으면서 깔아보기도 하고 저는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단계를 밟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 쪽에 있는 일서부터 설계 고급일까지도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깔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도 저는 알아요. 근데 재밌어요. 관리로 가면 머리가 아프지만은 시공으로 가면은 몸은 피곤하더라도 그 퇴근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적성만 맞는다면은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 좋아요. 이게 착하시고 그 대신 위험성은 좀 있어요. 근데 위험성도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작업 현장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가 뭐 혹시나 못 찾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믿고 이렇게 작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다 하면은 돈만 막 이거 많이 받는다고 하고 하면은 그 자리는 당연히 뭐 필리핀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채워서 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런 건설 현장이나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인건비만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능력도 없는데 인건비는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도가 차면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배부르진 않잖아요. 지금은 기업에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뽑으면은 이 사람의 아웃풋을 뽑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역량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상 그 전기 그 4차 혁명과 전기 그 공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